가장 첫 번째 종목은요. 인포뱅크, 이 자율주행 관련주죠. 8,020원에 그리고 20%. 상당히 좀 단기 고점 라인에 딱 들어가셨네요. 지금 이 시각 0.9% 빨간불 켜면서 7,810원 선에 거래 중인 인포뱅크인데요. 전문가님 또 요새 테슬라가 갑자기 또 흔들리면서 이 자율주행도 좀 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인포뱅크를 사셨을까요? 왜 이거를? 왜 이거를? 자, 보면 차트가 좀 돌리는 것처럼 보셨나요? 자, 매수가는 우선 지워두고서 라인을 하나 긋자고요. 여기 라인이 눈에 많이 띄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냥 이 라인이 눈에 딱 대놓고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여기가 이제 10,000원짜리인데요. 여기 이제 저점 바닥자리가 10,000원 근처입니다. 딱 10,000원이라 보지 마세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런 루트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도 딱 볼 수 있을까? 약간 여기 가 애매하긴 하지만. 자, 여기가 이제 10,0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까지는 상승은 좀 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이에요. 네. 근데 상승을 주고 시도할 때 이 전에 거래량들을 체크해서 봐야 돼요. 이게 이슈가 좀 좋고 뭐 다 떠나서 사실 이슈를 보기에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상승을 주고서 보기도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매수하셨던 구간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약간 좀 계륵 같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8,000원 정도? 약간 윗꼬리가 달렸던 7,000원, 8,000원대가.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다가도 자꾸 맞고 떨어지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구간인데 근데 저는 보니까 뭐 사실 지난주 좀 올라가다 빠지긴 했지만 나쁘진 않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 자체를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자면 여기가 이제 7,500원 라인이에요. 약.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좀 버티는 모습들도 잡히고 떨어지기 직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7,500원짜리만 밑으로 깨지 않는다면은 상승 시도는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치면은 요 10,000원까지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버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얘는 손실은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중을 20%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매수가로 올라오시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10% 안쪽으로만 가져가시면 문제 없을 테니까 10,000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만 7,750원 그리고 15%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1.0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딱 28만 원 선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차트가 이 코스닥 1위 종목의 차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정도면 좀 지지선이 뚫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네,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우선은 제가 몇 가지 차트에서의 박스를 좀 그려보죠. 자, 우선은 여기 정도 자리도 나름의 이제 박스 자리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에 저는 중단 라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식으로 라인을 이제 2개를 그을 거예요. 맨 위에 자리는 이제 매수하신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박스에서 요 박스 기점으로 해서 요 중단 정도 라인의 가격이 이게 한 뭐 얼마 되나요? 2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 라인은 18만 5천, 18만 3천 정도 되겠네요. 대충. 자, 왜 중요하냐면 상승 시도를 할 때 여기 등락이 있었던 자리, 여기 나름의 작은 박스 자리고 돌파한 시도가 있은 다음에 다시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도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여기 자리를 또 지켜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켰어. 이번에 또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한데 반등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얼마 돌파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정도 고점 자리 약 얼마일까? 한 33만 원대 이상의 시도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매수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떨어질 경우에는 여기 하단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하단 자리인데 여기가 25만 원 선이에요. 자, 오늘부터 28만 원이잖아요. 25만 원 선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머리가 많이 아파져요. 그러면 18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선 이제 알테오젠은 현재 이제 시장의 추이나 뭐 봤을 때 회사는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꾸준하게 계단 상승을 해주다가 이번에 완전 깨져버리긴 했거든요. 언제 많이 갔었지 사실. 다 따라붙었어 사람들. 그래서 이건 뭐 시장의 분위기, 약간 좀 HLB처럼 가듯이 뭔가 분위기를 타고서 말아 올려줘야 되는데 하나 걱정인 건 뭐냐면 이때 당시가 큰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량 자체를 누가 소화시켰다고 봐야 되는 건가 싶지만 이때 이제 지금 현재 횡보하는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닥 움직임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연장선이 돼버린 거지.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현재 굉장히 고심에 빠져 있는 구간 자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굉장히 애매해졌고 떨어지기도 굉장히 애매해졌는데 근데 이런 구간대에서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떨어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주가가요.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살짝. 그래서 하단을 저는 이거 25만 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선은 마음을 잡고 계셔야 돼요. 25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만약에 안 깨면 다행인데 내려온다면 25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잘 버티다가 다시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3만 원 돌파가 핵심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뭐 이걸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지. 근데 이 과정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요. 질질 끌 수도 있어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홀딩 하시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조금 왔다 갔다 하다 갈 거니까 힘내시고 다만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38만 원대 막 가잖아요. 39 가면은 얘는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갈 겁니다. 50으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니까 올해는 절대 안 되고요. 내년 최소한 1분기 넘어서 2분기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넉넉하게 보시고 내년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TLB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5,400원에 또 10%의 비중, 지금 시각 4.25% 급등 나오면서 13,24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요, 매수 단가가 너무 높으시네요. 네. 25,000원대세요. 아이고. 근데 저 때 당시에는 매수를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차트 이렇게 보면은 매수가 했던 자리 자체가 나쁜 자리는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차트가 이제 깨져버리니까 쫙 깨져버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리는 거죠. 계속 깨져버리네요. 근데 이게 그 회복을 할 만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뭐 실적 뭐 그냥 네, 뭐 나쁘지도 않고 뭐 나쁘다고 봐야 되나? 뭐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쪽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될 만한 뭐 포인트 자체도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포인트는 있네요. 밀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9월부터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 포착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떨어지면은 신저가로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아마 어떻게든 안 떨어지게 회사에서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까지 과연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은 좀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조건이라는 게 좀 붙을 것 같아요. 무슨 조건이 붙냐면 회사가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뭐냐면 실적을 보시면은 22년도까지 해서 굉장히 크게 좋은 흐름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23년, 작년에 실적 확 떨어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25년도 실적이 최소한도로 21년도, 22년도까지는 아니고 21년도까지 회복 이 부분은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실적이 정말 나이스하게 좀 나온다라는 보고서든 뭐든 해서 내용들이 파악이 좀 되거나 수주모가 있던 뭐가 있어주면은 얘는 주가가 자연스럽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쩔 수 없네요. TLB는 실적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우선은 좀 홀딩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우선은 가지고 계시고요. 시장이 안정되는 거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 자체는 최소한 3월은 돼야 된다. 2월 넘어가고 3월은 돼야 된다. 2월 좀 빠르면 정말 2월일까? 네, 그래서 그때 보시고 상황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그대로 홀딩 해보자. 다만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회사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